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시술 끝나고 나서 저하고 얘기하고 결과 보여드리고 사진 비교해 드릴 때는 되게 만족을 하시고 가시는 분이 며칠 후에 오셔서 여기가 좀 이상하대요. 뭐 이상한 게 제가 보기엔 없는데 결과 잘 나왔는데 그러면 내 친구가 옆집 아줌마가 여기가 이상하대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되게 못됐습니다. 못됐고 괴팍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환자들한테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의학을 23년째 하고 있는 미와 아주 친한 의사, 미친 의사 김광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대표입니다. 오늘은 시술 후에 시술받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도 이제 사람이시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뭔가 더 챙겨주고 싶고 어떤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환자분들은 좀 더 챙겨주고 싶고 뭐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로 명동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많이 봅니다. 특히 일본인 환자가 주고객층인데요. 시술 후에 한국 분들과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실제로 시술 후에 본인이 잘 된 거를 찾아서 여기는 너무 잘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에 또 오실 때는 또 선물도 사다 주시고 고마움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으시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은 시술 후에 본인이 좀 더 나아지고 이뻐진 모습을 관찰하시는 게 아니고 시술하고 났는데 여기는 좀 개선이 덜 됐네, 뭔가 잘못됐네 하는 그런 거를 더 많이 좀 찾으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서 이거 부작용 아니냐라는 소리만 듣고 병원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진짜 부작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시술 끝나고 나서 저하고 얘기하고 결과 보여드리고 사진 비교해 드릴 때는 되게 만족을 하시고 가시는 분이 며칠 후에 오셔서 여기가 좀 이상하대요. 뭐 이상한 게 제가 보기엔 없는데 결과 잘 나왔는데 그러면 내 친구가 옆집 아줌마가 여기가 이상하대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는 옆집 아줌마가 부러워서 샘나서 하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거는 못 참는다는 말이 있듯이 잘 되거나 예뻐진 점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뭔가 좀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후에 병원에 와서 그거를 불만을 토하고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시술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술 후에 불만이 있다거나 뭔가 조금 더 교정을 하고 싶은 부인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잘 된 것을 말씀을 원장님한테 하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너무 만족하고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요것만 조금 더 교정되면 진짜 예뻐질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받아들이는 원장님 입장에서도 시술에 잘 된 거에 대한 감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받아야 될 시술도 비용도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로 시술을 또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잘 된 거의 얘기가 아니고 내 친구가 그러는데 옆집 분이 그러시는데 하면서 불만을 토론을 하고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면 시술한 의사 입장에서도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가 않고 서로가 기분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되게 못됐습니다. 못됐고 괴팍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오는 환자들한테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병원에서 절대 시술 받지 마세요. 분명히 저하고 얘기할 때는 다 만족을 하고 가셨는데 차후에 본인이 생각이 아니고 옆집 사람과 내 친구가 얘기한 거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저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시면 오히려 그 후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부작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필러나 하이프 시술이나 RF 고주파 시술 같은 걸 받고 레이저 시술 같은 걸 받았을 때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멍, 붓기 같은 걸 생길 수 있고요. 레이저 시술 후에 뭐 색소 침착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 고주파 시술 후 화상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뭐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필러 시술 이후에 뭐 색전증으로 인해서 뭐 실명이 생기거나 피부 괴사가 생기거나 이런 것도 뭐 이론적으로는 다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대부분 크게 발생하지를 않고 대부분은 사소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뭐 멍이 든다든지, 뭐 붓기가 좀 심하게 올라온다든지, 통증이 좀 발생한다든지, 뭐 심각한 부작용보다는 다 해결 가능한 부작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옆집 분이, 친구가 너 부작용 생겼는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주다 보면은 병원에 와서 화부터 내십니다. 그러면은 그 부작용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술한 병원에 가서 해결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다른 병원에 가서 이거 부작용 아닌지 확인하고 그걸 문제 삼아서 병원에 와서 따지고 항의하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시술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걸로 시술했는지, 왜 부작용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사람은 그 시술한 의사 선생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도 그 당사자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술 전에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100%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의 동의를 받고 시술을 하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설마 이런 게 생기겠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시술한 병원에 가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면 대부분 99%는 해결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서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 그러면 제 3차 병원이나 저보다 더 잘 보는 선생님한테 제가 스스로가 전원을 시켜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대부분 시술한 병원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시술한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다면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장님이 책임감이 강하시고 세심하게 시술을 해드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칭찬은 선생님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시술에 대한 만족도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리터치가 필요한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면 더 많은 서비스, 더 세심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시술받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후 서비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조금 더 큰 비용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믿음을 갖고 시술한 원장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서로가 접근하다 보면은 사후 서비스도 훨씬 더 좋게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가벼운 부작용들은 충분히 다 비용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유튜브로 찍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